세 가지 구성 요소, 컨테이너, 알고리즘, 반복자 중에서 일단 컨테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컨테이너라는 거는 아까 제가 여기도 썼지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객체인데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예제로 어레이, 벡터, DQ, 스택, 셋, 맵 등등등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것들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시퀀셜 컨테이너, 어소시에이티브 컨테이너, 컨테이너 어댑터입니다. 자, 컨테이너 어댑터는 조금 따로 두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 이 두 개의 분류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컨테이너를 크게 시퀀셜 컨테이너하고 어소시에이티브 컨테이너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시퀀셜 컨테이너는 삽입 순서를 유지하는 컨테이너입니다. 자, 내가 데이터를 1, 2, 3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장을 해뒀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N은 1, 두 번째 N은 2, 세 번째 N은 3이라고 이 순서가 유지가 되는 컨테이너가 시퀀셜 컨테이너입니다. 얘네들의 종류로는 어레이나 벡터, 리스트 등등이 있어요. 얘네들은 시퀀셜 컨테이너입니다. 자,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당연히 삽입된 순서대로 저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가 없거나 또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저장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까 너무 간단하게 1, 2, 3이라고 썼는데 1, 아니 3, 1, 7 이 순서대로 저장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시퀀셜 컨테이너들은 얘가 항상 첫 번째, 얘가 항상 두 번째, 얘가 항상 세 번째 되겠죠? 입니다. 그런데 이 어소시에이티브 컨테이너는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가장 작은 애들을 첫 번째로 작은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3, 1, 7 순서대로 데이터를 집어넣었지만 얘는 내부적으로 1, 3, 7 순서대로 저장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내가 집어넣는 순서랑 상관없이 얘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 규칙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아예 그런 순서라는 개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어소시에이티브 컨테이너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단어 뜻은 아시나요? 시퀀셜이라고 하면은 이제 순차적인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고요. 어소시에이티브는 어떤 관계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의 관계. 예를 들어서 1보다는 3이 크고 3보다는 7이 크다. 이런 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애가 이 어소시에이티브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제 강의 마지막 쪽에 컨테이너들의 사용 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때 시퀀셜에서 어레이하고 벡터 정도, 어소시에이티브에서 셋이나 맵 정도를 설명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컨테이너 어댑터들, 스택이나 큐 같은 애들, 이름은 한번, 용어는 여러분들 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콩공이니까 스택 큐, 스택 메모리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배우고 나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어댑터 부분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컨테이너의 공통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STL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 지금 여기 컨테이너 중에 예를 들어 벡터가 있죠. 자, 우리가 아까 벡터를 사용하려면 include 벡터 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 파일 안에 저 벡터라는 클래스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include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내가 벡터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애를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갖다 쓰되 뭘 알아야지 되냐면 자, 이 벡터라는 클래스에 어떤 기능이 들어있나. 기능은 함수, 멤버 함수겠죠. 입니다. 무슨 얘기다?
이 벡터 클래스에는 이미 이런 애들이 구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어로 써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읽어보시면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자, 기본 생성자 이미 저 클래스에 구현되어 있고요. 오버로딩된 생성자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복사 생성자 이미 구현되어 있고요. 소멸자 구현되어 있고요. 복사 카피 어사이먼트 대입 연산자 오버로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ze, empty, insert라는 함수들이 있어서 이 size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지금 저 벡터 객체 안에 멤버가 데이터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리턴 해주고요. empty 해주면은 지금 저 안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불리언 반환해주고요. insert로 뭐 예를 들어 3 이런 걸 인자로 넣어주면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저 벡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기능들이 이미 저 벡터 클래스 안에 구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사용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더 있습니다. 이런 비교 연산자들도 있고 스왑, 이레이즈, 클리어 등등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주요한 거 사실 얘네들은 이터레이터들인데 이터레이터들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다? 자, 이제 지금 이 STL이라는 클래스는 이미 고수들이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냥 가져다 사용하면 되고 가져다 사용할 때 뭘 알아야지 되냐?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할 수 있는지가 기능이죠. 그 기능은 뭐다? 함수다. 그러니까 저 클래스 안에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를 알고 사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PPT 또는 문서 보고 달달 외워야 되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자, 아닌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그러니까 특히 이 C++, STL 프로그래밍을 잘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많이 사용을 해봤으니까. 내가 굳이 지금 얘가 복사 생성자가 오버로딩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문서를 보고 외우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하다 보면 문서를 몇 번 찾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외워지게 된다. 그런 겁니다. 좋아요. 자, 요소는 복사되어서 컨테이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저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복사가 가능하고 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 오버로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과제에도 지금 나가 있고 제가 템플릿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고 할까요? 자, 뭐 과제에서처럼 myArray 라는 거에다가 내가 만든 플레이어라는 클래스 객체들을 저장을 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자, myArray에다가 플레이어 클래스 객체들을 저장을 하려면 뭐 템플릿으로 구현을 했겠죠. 얘랑 비슷하게 자, 우리가 지금 이 STL에서 배울 벡터에다가도 플레이어 클래스 객체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조건이 뭐다? 그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복사가 가능하고 대입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플레이어 클래스가 복사 생성자가 있어야지 되고 대입 연산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고 하면 좀 틀린 얘기고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사 생성자 내가 안 만들어줘도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만들어준다 했죠. 대입 연산자 내가 안 만들어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했어요. 자,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애를 그냥 사용해도 문제 없을 때는 언제? 멤버 변수 중에 포인터가 없을 때. 멤버 변수 중에 포인터가 있으면 뭐 해줘야지 되죠? 깊은 복사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해줘야지 되죠. 자, 여러분들이 STL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 객체를 저 STL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하고 싶으면 그 클래스의 멤버 변수 중에 포인터가 있다면 깊은 복사 생성자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여기 써 있는 그대로예요. 포인트 멤버 변수가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있으면 복사 생성자, 대입 연산자 잘 오버로딩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자, 어소시에이티브 컨테이너.
벌써 잊어버리시진 않으셨겠죠? 두 종류 있다 했어요. 시퀀셜 컨테이너, 어소시에이티브 컨테이너. 어소시에이티브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비교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이 얘기를 듣고 조금 감이 오셨을 수도 있겠어요. 자, 내가 3, 1, 7 순서대로 컨테이너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했을 때 시퀀셜은 그냥 내가 집어넣은 순서대로 3, 1, 7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컨테이너는 알아서 숫자가 작은 애들을 먼저, 숫자가 큰 애들을 뒤쪽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P1, 플레이어 P2, 플레이어 P3를 저장을 하려고 할 때 어소시에이티브 컨테이너라면은 뭐를 앞에 두고 뭐를 뒤에 둘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인 것처럼 1이 3보다 작고 7이 3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저장을 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 판단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배우셨죠? 요 비교 연산자를 오버로딩 해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소시에이티브 컨테이너는 비교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야지 되고, 즉 요런 애들을 오버로딩 해놔야지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버로딩 해놓지 않으면은 컴파일러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STL을 사용을 할 때, STL 컨테이너를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에요. 자, 요런 기능들이 이미 구현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지 되고, 복사가 가능하고 대입이 가능해야 된다. 어소시에이티브의 경우 비교 연산이 가능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뭐 코드 없이 말로만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가 좀 이러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다음 장 반복자에서부터는 한번 같이 실제 예제를 보면서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세 번째 써 있는 놈이었죠. 이터레이터.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